자, 지금부터 허생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허생전은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할 거는 아니라서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몇 번씩 좀 반복해 읽어가지고 전반적인 줄거리는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그 본문을 따라오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출제 방향을 고려해서 중요한 것들을 집어내는 쪽으로 허생전은 설명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된 것 좀 먼저 좀 보면은, 자, 시험 출제 포인트를 여기 1번부터 어디까지 10번까지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생전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출제 방향이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허생전 보게 되면 자, 요거는 고전 소설인 건 분명한데 한문 소설입니다. 교과서에 한글로 쓰여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한글 소설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즉 한문으로 쓰여 있는 소설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문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비판하는 풍자 소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허생이라는 영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와 한 일을 적은 그런 소설이 아니야. 그래서 영웅 소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실학사상, 학문이라고 하는 게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 자, 이 글에서는 요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말을 좀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말을 좀 먼저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후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은 복지라는 개념으로 보면는데, 복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풍부하게 한 다음에, 학문이라는 건 그러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만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용후생입니다. 후생을 이룬 다음에 이라고 하는 거, 행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용후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박지원, 이 글을 쓴 박지원은 호질 양반전, 광문제전, 예덕선생전, 그래서 당시 조선 후기의 양반이라든가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런 글들을 상당히 많이 썼던 분이 바로 요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지원은 그러니까 1700년대 18세기에 영정조 때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때는 17세기, 즉 병자호란 직후에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하자는 북벌론이 한참이었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업을 중시 여기는 요런 것과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상인계층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자, 여기는 그 산업공사의 신분제가 상당히 동요되는 시기였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친명사상, 그 북벌, 요게 이제 청나라한테 복수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친명 배청사상 이런 게 관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전형성을 해서 허생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지식인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전반부 앞부분이 그렇고요. 후반부로 가면 요 무능한 지식인이었던 게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건 앞부분을 갖고 얘기하느냐 뒷부분을 갖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허생을 무조건 그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생의 처는 남편을 바가지 긁는 존재로서 뭘 드러내는 존재냐면 그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풍자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완 같은 사람이 실존 인물로서 사실감을 부여한다. 즉 청나라에 복수하는 북벌을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씨는 상인 계층으로서 조선 후기에 이런 게 드러났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데 대부분이 다 직접 제시가 중심이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 간접 제시가 나타납니다. 간접 제시라는 건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이게 요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독자가 직접 추측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는 요거를 간접 제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서 보면은, 자, 요 앞부분, 요 첫 번째, 요 앞부분은, 자,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냐면, 위치가 조금 좀 틀어진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 남산에서 살았던 허생이라는 사람, 발단 부분에서 뭐가 포인트냐면, 집이 거의 무너질 지경의 집이어서 가난했다라는 거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릴기를 좋아하는 존재였는데 그의 처가 겨우겨우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요걸 삼순구식 한 달 동안 삼순이 한 달입니다. 순이 열흘이야. 구식 9끼 먹는다. 하루에 9끼가 아니라 한 달에 9끼를 먹는다. 굉장히 가난한 거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해서 호구지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호구지책 내지는 삼순구식 요런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티다 못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글 공부를 많이 했으니 과거 시험이라도 보세요. 그랬더니 허생이 나 아직 책 덜 읽었어. 더 읽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학문에 대한 입장 차이. 저는 과거라도 봐서 먹을 걸 해결해봐라. 요게 실용적 가치랑 관련되고요. 옛날에 과거 시험 봐서 출세하는 걸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런 거랑 관련되고 그 다음에 허생은 나 아직 책을 다 못 읽었어. 더 읽어야 돼. 해서 정신적 가치 요 도를 갖다가 드러내는 요런 거에 나타나는 게 요게 지금 여기서 입장차 요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장인바치하고 장사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조선 후기에 상공업의 발달에 대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말이고요. 장인바치가 수공업 장사가 상업 해가지고 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상공업에서 상업이 요 장사 그 다음에 공업이 장인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이라는 거 그리고 또 모두 생각할 수 있냐면 남편 보고 장사를 하든지 물건 만들어서 갖다 팔아라 그러니까 양반 보고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요게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 요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분제가 동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저 위치를 좀 잘못 잡았는데 욕입니다. 요 도둑질이 참 감정의 최고죠. 아니 글쎄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 말밖에 배운 게 없단 말이오. 도둑질이나 해오세요 하고서는 싹 지금 여기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요거 반드시 나와요. 허생처의 역할. 허생이 처가 바가지를 긁지 않았다면 안 나갔겠지. 그래서 이건 내용 전개상의 특징이고요. 가출을 해서 뒤에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으로는 양반의 경제적 무능 요걸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니까 2번 요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개 1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어디
정말 빈손으로 집을 나와서 가출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유 그래 그럼 뭐 돈을 좀 벌어볼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시험해볼까? 하고서는요. 자 돈을 벌겠다고 운종가 요거는 종로입니다. 종로로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아이고 이 서울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누구지요? 그랬더니 변씨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제 여기에 내가 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만냥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뭘 할 건데 저 돈 좀 내놔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성격 당당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휴 그러시오. 자, 그러시오. 어디서 모르는 사람이었어. 거기다가 여기 요 표현된 것처럼 거의 거짓골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 갑자기 나 뭐 좀 할 건데 한 100억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그러시오? 하고 주는 거야. 그래서 요게 변씨는 대범한 성격. 그 다음에 여기에 허생은 당당한 성격 해서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그 허생의 겉모습을 얘기한 건데 거지 모습 거의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요게 간접제시로서 모습을 통해서 가난하고 몰락한 양반이라는 걸 추측해 보도록 한다. 이게 간접제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뭘 좀 생각해 주느냐면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요 한자 성어들 나올 때가 많으니까 요걸 좀 꼭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도포, 낡은 도포에 부서진 갓 그래가지고 페퍼파립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그래서 호언장담. 그 다음에 제가요 꼭 갚을게요. 저 성공합니다. 이게 허장성세. 자, 허세를 부리는 거야. 허세. 호언장담, 장담하는 거고 허세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신용을 자랑한다. 저 꼭 갚습니다. 신용을 잘하면서도 얼굴에 빛이 나타나고 비굴한 빛이 어떻게 나타나? 교언,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얼굴빛 해가지고 여기 아부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면 이 교원영색이란 말 하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자 성어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아니 저 그지한테 돈을 어떻게 빌려주셨어요? 했더니 야 보통 사람은 말도 많고 제가 꼭 갚겠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돈을 빌리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게 안분지족 안빈낙도인데 요거랑 관련해서 시조 연결하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되는 시조, 요게 같은 시조 찾아라 그래서 그 자연친화적 작품 우리 시조에서 했었지. 자연친화나 자연친화 그 중에서 소박한 삶을 얘기했던 안빈낙도가 주제인 요런 시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집방석 내지 마라, 보리밥 풋나무 알맞게 먹은 다음에 뭐 요런 작품들을 좀 나열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냥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이제 여기는 매점매석하는 부분. 자, 사재기 하는 거야. 사재기. 매점매석 사재기. 그래서 여기는 요약만 하겠습니다. 만냥으로 뭐를 했냐면 과일을 2배로 샀고 그리고 10배로 팝니다. 그 다음에는 홈이나 이런 거 가서 제주도 가서 말총을 전부 사들여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10배 값으로 팔므로써 100만 냥이 생긴다. 자, 만냥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2, 3년 지나는 사이에 이게 100배가 된 거야. 자, 100배로 불립니다. 자, 근데 학교에서는 요거를 정리하는 거 일단 문제를 내. 그래서 과일은 제사나 잔치에 사용되는 거. 본문에 나와 있긴 한데 제사와 잔치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말초가 망건 내지는 갓. 요거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반에겐 피해가 좀 클 수 있는데 일반 백성에게는 피해가 적은 물종을 좀 잡았고요. 물품을 잡았고, 그 다음에 요 장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걸 꼭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경제구조의 취약성, 유통구조의 취약성. 즉 어떤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면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로 할 거냐면 그 외국에서의 수입,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옮겨오거나 이렇게 유통 과정을 거칠 거야.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궁극적, 최종적, 그러면 요걸 지금 저 확인해 보는 작업으로서 한 일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비싸면 안 써도 될 걸 제사에는 꼭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안으로 쓰인 게 자 요거라는 거, 요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빈선 부분은 저 쭉 뭐 별다른 건 얘기 안 할 거니까 문제통에서 그 다음에 자소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좀 질문할 것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빈선 부분에서는 주로 잘 나왔던 게 자, 요 부분입니다. 그 3년 동안 빈섬에 가서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쌀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그걸 장기도에다가 팔았다. 요게 자, 요게 무역의 필요성. 자, 요거는 무역의 필요성하고 좀 관련된다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저 일본이 가뭄이 들었을 때 여기다 팔아가지고 은 100만 냥이 됐다. 옛날에 국제무역에서는 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놓고서는 이제 조그만 시험이 끝났다 해서 그 조그만 시험의 의미, 요건 시험제로 잘 나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건, 여긴 지금 이상구 건설이라고 써놨는데 이 빈섬에서 하고 있는 게 이상구 건설. 학교에 따라서는 이상구 건설 시도라고 얘기하고, 요렇게 해야만 맞고, 건설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것.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들기로 시도를 했다. 보통 요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군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교회했고, 그 농사법을 시도하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니지만 앞에 매점 매서까지를 다 시험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자를 만든 다음에 문자를 만든다. 문자를 만든다는 건 예절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보면 돼. 자, 근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용생, 백성들의 삶을 먼저 그 부하게 한 다음에 도덕을 만드는 거, 이걸 이용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아주 기본적인 예절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장유유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 돈 50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면서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 우리는 이거 뭘로 했었냐면 정석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 군밤에서 싹이 나면 뭐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 게 있었단 말이야. 뭐 그 나무로 만든 닭이 꼭 끼워 울어야, 그 다음에 뽕나무 밭이 산호가 되도록, 그 다음에 선생님 키가 서장호의 키가 되도록, 뭐 이런 거. 자, 이런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 설정, 요걸 지금 드러내고 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거야. 그래서 표현이 비슷한 거 찾아라, 이런 문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아는 자들을 모조리 골라 배에 태우면서 화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글 아는 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똑똑하면 바보다, 이게 안 좋은 거다, 더 안 좋은 일을 많이 벌린다. 그래서 요거는 아는 것이 병이다.
자, 뭐 요거랑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허생은 나란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리고도 은이 10만 양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은이 10만 양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빈섬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되돌아와 가지고 돈을 갚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변씨한테 그 남은 돈을 다 줬더니 어유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 되돌려 주는데, 자, 여기는 포인트 5번 관련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두 부분이 중요해. 자,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이리요. 만냥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즉 다시 말해서 당신들 상인들이나 돈을 보고 좋아하지 선비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를 나는 선비지 상인이 아니다. 날 어떻게 상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나 그런 거 들어서 안 해. 그래서 여기는 계급 의식의 한계야. 신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양반이나 상인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당신 나를 장사치러 가. 나는 상인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계급의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요걸 좀 생각해야 돼. 재물에 대한 이중성.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는 요건 필요한데,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개인적 욕심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해서 재물에 대한 이중성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급의식의 한계로서는 지금 상인들이 돈을 벌 일이지 사대부가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등을 얘기하거나 신분마다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 나는 그냥 떨어지면 먹을 정도의 양식이면 되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냐.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요게 안분지족 안빈낙도랑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계속해서 교류를 했다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내용들을 다 요약하고 정리하는 정도 나와 있으니까 문제 정도로 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뒤로 이 부분. 자, 여기서 자, 여기 전개 육서부터가 앞에가 경제 부분이고요. 자, 요 부분부터가 정치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여기부터를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 자,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자, 변씨가 이번에 딴 얘기를 꺼냈다. 남한산성에서 오랑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한다. 즉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한다. 북벌을 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좋은 때가 아니겠느냐. 자, 자고로 묻혀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 이선 조성기라는 사람, 유영현이라는 사람처럼 능력 있는 인재가 많았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묻혀지는 사람, 능력 발휘를 못하는 그런 선비가 한둘이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성기라는 사람은 그냥 늙어 죽었고 평범하게 살다 늙어 죽었고, 자, 유영헌은 그 농업 쪽을 잘 아니까 군량을 조달할 만하지만 저 바닷가에서 소일거리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만한 것들이다. 인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 그 다음에 자, 이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완은 실존인물로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집권층의 대표로서 북벌란의 허구성, 북벌을 갖다가 비판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을 공격하자고 하는데 그거 뻥이야. 하기 힘들어. 그거 하자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인은 금과 상주에 3년이 지나 모른다. 그럼 구종들도 물리치고
하인도 물리치고 변씨를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시사삼책 그래가지고 그 북벌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계책이 있으면 알려달라 뭐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을 다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거든. 그래서 북벌로는 그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왜 거부하는지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요거를 정리해, 이렇게 세 가지를 포인트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일체. 자, 첫 번째 계책입니다. 내가 와룡선생 같은 일을 청구하겠다. 와룡선생, 요게 제갈공명이야. 제갈공명을 보고 누워있는 용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자, 유비가 제갈공명 얻으려고 한 3번 갔었지. 그런 인재를 알려줄 테니까 삼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하려면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더니 어렵대, 못하겠대. 이유는 군신 간의 관계 벗어나다. 자, 요런 게 원인입니다. 나는 원래 제의라는 걸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책 무디에 말을 이었다. 자, 명나라 후손 장졸들이 은혜가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떠돌고 있다. 그러니까 종실의 딸, 이게 왕실의 딸이야. 딸과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훈척 권기의 집에 을 빼앗아서 그대에 나눠줄 수가 있느냐. 훈척이 권기, 이게 귀족, 개국공신이라든가 등등등. 자, 근데 여기서 훈척이라는 거는 외가죠. 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인데 능히 할 수 있겠냐. 말을 듣고자 한다 했더니 무릇 천하의 큰 뜻을 외치려면 천하의 호골드가 접촉하여 결척하지 않고는 참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명나라 후손들한테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이 후손들하고 왕실의 딸하고 결혼시키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왕비의 친척들하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 재산을 빼서 나눠주자. 자, 그러면 이게 북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 자, 여기 명나라 후손들한테 잘해주면 만약에 우리나라와 이 청나라가 공격을 한다면 이 명나라 후손들이 네트워크, 중국 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요. 그러면 왜 이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돌려주느냐? 자, 요거는요. 모든 권력은 돈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의 권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을 빼앗아야 돼. 그러니까 요걸 빌미로 해서 돈을 빼앗아서 이들의 권력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뭐를 올려주느냐면 그 개혁을 해야겠다. 그 개혁을 하려면 이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의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왜? 재산을 나눠줄 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숙명배청, 명나라를 후대하자라는 거, 청나라를 그 배척하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걸 못하겠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허구성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요. 북벌을 하기 위해서 청과 교류하자는 거야. 여기에 사람도 보내고 상인도 보내고 이렇게 많이 보내자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보내는 것과 도대체 전쟁하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교류를 통해서 경제를 해서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되고 부국이 되고,
그 부국, 나라가 부자가 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튼튼한 군인, 병을 만들자. 강병.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예법에 맞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친 게 실리, 세모 친 게 명분, 그래서 요거 소재 서로 구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천하의 영웅들과 결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중국에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에 우리 편을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첩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친근하지 못해 조선이 다른 나라에 성리되면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할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간청하면 좋아할 거다 해서 우리를 그 청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태로 머리를 깎고, 자 이게 이제 변발이라고 해. 황비용 머리 보면은 그 가운데인가를 비워놓죠. 양 옆인가? 그게 변발이라고 하는데, 변발을 하자. 그 다음에 되놈의 옷을 입혀서 빈공가에 응시하고 해서 장사를 하면서 정탐을 하면 우리가 복수하는 게 가능할 거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도 구에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 그래가지고 황제가 될 만한 사람을 새로 못 뽑았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적당하게 명나라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어서 그 나라를 만들어주면 대국 중국에 우리가 스승 정도 나라를 세워준 사람은 될 거고, 백구지구 중국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 자, 근데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하고 호복을 입겠느냐? 꾸준히 말했다. 오랑캐 땅에서 자칭 사대못 뽑는 이런 어렸을 때 흰 옷은, 의복은 흰 옷을 입은 그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다. 상을 당한 사람, 장례를 당한 사람이다 입는 것이다. 그리고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상투 튼 거는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다. 뭘 갖고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자, 중국 고사의 번옥이나 무령왕이라는 사람은 그 복수를 위해서 외놈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그 머리턱 하나를 아끼고 소매 옷을 고치지 않는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법을 지키겠다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간을 하나도 못하니까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쳐야 할 것이다 해가지고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야. 여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야. 다음날 가봤더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해서 이 부분 해서 너희가 생각할 거는 여기 결말 처리 방식, 열린 결말, 설화적 결말 이런 말을 하고요. 고전소설의 결말하고는 다릅니다. 고전소설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해결이 되고 하는 행복한 결말 쪽으로 많이 끝나죠.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서 허생전은 정리를